자, 안녕 친구들. 자, 2교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현대소설 갈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1-2단원에서 배울 별이라고 하는 작품은 소설인데 소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설이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이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음직한 일, 이게 중요한 게 되겠지. 자, 소설의 특성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 소설은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허구성이 되겠지. 자, 소설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쓴 산문, 문학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새롭게 쓴 픽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뭔가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썼지만 결국에는 작가가 상상해서 쓴 허구, 즉 허구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런 허구성 말고도 산문성, 진실성, 서사성, 예술성, 모방성 이런 다양한 소설의 특성이 있는데 그런 소설의 특성은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소설은 현실이 아니라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현실에서 있음직한 일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작가의 상상이다 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소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인물, 두 번째는 사건, 세 번째는 배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물, 사건, 배경 소설 공부할 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이 세 가지가 소설을 구성하는, 소설 구성의 3요소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인물, 사건, 배경. 자, 먼저 소설의 인물을 봐보자. 소설 속 상황에서 대화와 행동 등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소설에서 인물은 단순히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의 고유한 성격을 표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소설의 인물은 역할에 따라서 주동인물이냐 반동인물이냐로 일단 나눌 수가 있어. 주동인물은 말 그대로 주가 되는 인물, 주인공을 말하는 거겠죠. 사건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로 사건의 주체가 되는 인물. 그렇지? 그리고 반동인물은 반이니까, 그렇지, 반대되는 그런 인물이 되겠죠. 주인공의 행위나 의지에 대립한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인물이다 라는 거. 두 번째는 성격 변화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이냐 입체적 인물이냐에 따라 나뉘는데, 평면적이다, 쭉 그냥 평평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격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고, 입체적 인물은 뭐겠어? 평면적 인물에 반대되는 거겠지? 작품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그런 인물, 이런 인물이 입체적 인물이다. 그리고 대표성에 따라서 전형적인 인물이냐 개성적인 인물이냐라고 나눌 수 있는데, 이 인물이 뭔가를 대표한다. 예를 들어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전형적인 인물, 그 다음에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이 나타나는 그런 인물이냐라는 거, 개성적 인물,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 중요 정도에 따라서 이 인물이 작품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냐, 그치?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로 나뉠 수 있어. 주인공 또는 주인공의 버금가는 중심적인 인물을 중심 인물이라고 하고, 주인공 이외에,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닌 다른 부수적인 인물로서 중심 인물 주변에서 사건의 진행을 돕는 그런 인물이 주변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네.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제시, 그 다음에 간접적인 제시. 자, 소설은 말 그대로 글이잖아. 근데 글 속에서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일단 글을 읽어보면은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추리해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라고 작가가 직접적으로 글에다가 써주기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직접적 제시는 말하기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적 제시라고도 하고, 요약적 제시라고도 하는데, 자,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석적이고 해설적이면서 설명 위주라는 거지. 왜냐하면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죠.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는데 알맞다. 서술 시간이 절약되지만 인물 제시가 추상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시간이 절약되는 거, 그 다음에 인물이나 성격 심리를 오해 없이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는 굳이 이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빙빙 돌려서 설명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인물은 아무래도 어떤 인물인 것 같아 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작가가 그냥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오해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직접적 제시 방법을 썼을 때는 사건의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어.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뭐 사건 전개 속도를 일부러 늦출 필요도 없고 그냥 그대로 쭉쭉쭉쭉쭉 사건이 전개될 수 있겠지. 대신 단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인물 제시가 추상적이다라는 거. 그치? 그러니까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글을 읽으면서 이런 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인물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글을 읽게 되는데 성격을 그냥 제시를 해버렸으니까 그치?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폭이 훨씬 더 줄어들 거고 그쵸? 자, 다음 방법은 간접적 제시 방법이야. 보여주기 방식 혹은 뭐 극적 제시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데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드러내게 하는 거지. 작가가 이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이 인물의 성격이 어떤지 뭔가 행동, 대화, 그 다음에 장면 등을 통해서 그런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고 여기 보면 인물의 성격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 그리고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기 어렵다라는 거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 제시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독자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인물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인물이 상당히 신중한 인물이야. 그래서 작가는 이 인물이 상당히 신중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묘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독자들이 봤을 때는 이 인물이 신중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되게 소심하고 그런 인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작가의 견해를 나타내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제시 방법이다 라는 거 특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인물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독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간접적 제시의 장점이기도 해. 말과 행동을 묘사한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뭔가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편의 어떤 극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재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독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다음 인물 사건 배경 중에 이번엔 배경이다. 자, 소설 속 사건이나 인물을 둘러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이나 장소를 말하고 현장감을 유발하고 주제를 뒷받침하며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물의 행동과 사건 전개의 기본적인 제약의 조건이 되고 주로 묘사로 이루어지는데 일정한 분위기와 정조, 감각적 감정을 말하는데 그것들을 조성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소설의 배경이 제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정말 현실에서 정말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지. 다음 사건과 갈등. 사건은 소설 속 인물들이 벌이는 이야기로 개별적인 사건들은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과 결과죠. 결합되기도 한다. 이때 암시나 복선 등을 활용하여 인과성이나 필연성을 부여한다. 갈등은 소설 속에서 발생하는 대립과 충돌을 말하며 글의 전개에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갈등의 유형은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나뉘는데 내적 갈등은 뭐야? 한 인물이 겪는 거. 한 인물이 고민, 근심, 불안, 방황, 망설임, 분노 이런 것들을 혼자서 느끼는 거. 이게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오늘 점심을 먹을 건데
중국집에 주문을 할 거야. 근데 짜장면을 시킬까, 뭐 탕수육을 시킬까, 볶음밥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혼자서 고민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바로 내적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외적 갈등은 유형이 4가지가 되는데 혼자서 겪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혹은 다른 사람이나 개인 대 개인 혹은 개인 대 자연, 개인 대 사회, 개인 대 운명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 사이의 갈등, 이게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겠지.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부먹파야. 나는 탕수육을 먹는데 나는 꼭 부먹을 해야 돼. 근데 저 친구는 찍먹파야. 그러면은 탕수육이 딱 나왔어. 소스를 부으려고 할 때 말리겠지. 야, 아니다. 탕수육은 찍먹이다. 하지만 나는 아니지. 무슨 소리야. 탕수육은 부먹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긴 하지. 참고로 선생님은 찍먹파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대 자연의 갈등. 한 인물이 자연 환경과 부딪혀 싸우며 겪게 되는 그런 갈등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축구를 하고 싶어. 혹은 야구를 하고 싶어. 선생님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야. 와, 이거 어떡하냐. 과연 비를 맞으면서도 야구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식으로 개인 대 자연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개인 대 사회의 갈등. 인물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나 규칙 등에 의해 겪게 되는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떤 것들이 있겠어? 자, 내가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서 뭐 교복이나 혹은 생활복, 체육복을 입으라고 하잖아. 근데 나는 어때? 너희들은? 난 사복을 입고 싶어. 사복이 정말 편해. 하지만 우리 사회, 우리 학교의 규칙은 어떠니? 사복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 나중에 5월 20일 날 너희들 개학하고 나서 사복 절대 입지 말고 다음에 교복 아니면 체육복을 꼭 입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3학년 지도계로서 하는 말이에요. 교문에서 사복 다 잡아낼 거야.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는 사복을 정말 입고 싶은데 우리 학교, 나는 사회의 규칙은 사복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과 학교 간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다음, 개인 대 운명의 갈등. 타고난 자신의 운명에 의해 발생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갈등. 다음, 소설 구성의 단계 총 5단계로 되어 있어. 여러분들 기억나니?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총 5단계로 소설이 구성이 되는데 자, 그래프를 보면은 나와 있듯이 이게 점점 올라갔다가 절정 부분에서 제일 높죠. 그리고 결말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지? 점점 올라가다가 여기서 절정 꽝 찍고 점점 내려가겠죠. 사건과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발단 단계를 보면은 여기서는 인물, 배경이 소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의 실마리, 어떤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부분이 발단 부분. 그럼 전개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 그리고 위기에서는 이 갈등이 고조되는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도 조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위기 부분. 그리고 절정 부분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그치? 그리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제시되는 그런 부분이 절정 부분. 그리고 결말 부분은 말 그대로 끝이 나야 되니까 갈등이 해소가 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소설 구성의 5단계. 여러 번 했는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5단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갈래 정리 소설에 대해서 짧게나마 간략하게 그냥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별이라고 하는 소설을 직접 읽어보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야. 미리 여러분들이 읽어오면 좋겠죠. 숙제라고 하고 혹시나 읽지 않았더라도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읽어보면서 책 읽는 그런 활동도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합시다. 자 이제 다음 주만 원격 수업을 하면은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아마 등교 계약을 하겠죠. 그쵸? 20일 날 등교 계약을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아마 다음 주가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자, 빨리 등교 계약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